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또는 브랜딩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객 세분화 방법부터 타겟팅, 소구점 찾는 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참고한 책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심리학이나 시장 조사에서 나온 지식과 뇌 연구의 결과물들을 결합하여 마케팅 실무자나 판매자들을 위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학문적으로 기초가 탄탄한 감정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감정 동기 모델은 인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인데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일반화된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감정 프로그램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과 상황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구매 결정과 선택 결정이 인간의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소비 행동과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구매 결정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나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이 고객과 소비자의 결정 행동과 구매 행동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먼저 어떤 구매 동기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단순히 어떤 동기로 명명하는 것은 구매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힌트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감정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감정 시스템은 언제나 목표를 추구하며 진화론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 시스템에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측면, 즉 보상 기대와 실제 보상 시스템, 또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측면, 혐오감을 일으키는 측면, 다시 말하면 처벌 기대와 실제 처벌을 위한 하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감정 동기 모델인 림빅 맵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각 시스템이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있는 동기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을 배후에서 은밀하게 조종하는 중요한 논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때로는 동시에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감정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확장하는 지배 세력과 자극 세력에 맞서 위험을 회피하는 균형 세력이 대립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모든 트렌드에는 항상 반대 트렌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이런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긍정적인 동기와 감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 동기성, 즉 거의 모든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커피입니다. 사람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 즉 커피를 구매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커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제약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자동차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기와 감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큰 범주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또한 거의 대부분의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합리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감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마 이런 의문이나 반발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하지만 합리성이라는 것도 매우 감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뿌듯한 감정은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은 가급적 회피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실험에서 감정 중추가 손상된 환자들은 카드 게임에서 항상 졌습니다. 감정 중추를 다친 환자들은 승률이 변했음에도 그 이전 전략을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적인 득실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 합리적일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 것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이성이라는 것은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결과를 계산하는 행위는 굉장히 감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일어납니다. 즉,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합리적이라는 것은 감정의 대리버가 아닙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 특히 심피질에서 보상이나 쾌감을 목표로
고도로 지능적인 확률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잘하는 것은 자신의 구매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의 7, 80%는 무의식적으로 내려집니다. 즉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 결정은 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고객들은 유쾌한 측면에 도달하려 하고 불쾌한 측면을 피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무의식적인 자동 항법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죠. 이 중 우리가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뿐입니다. 또한 우리 뇌 속의 신피질은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 확률과 결과를 예측하며 미친 듯이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계산은 동기 및 감정 시스템의 엄격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정 시스템의 목표는 신피질에서 계획으로 전환되고 목표 달성의 확률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감정, 동기 시스템에 알맞은 형태로 우리 제품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되도록 많은 것을 자동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뇌가 우리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집중하거나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할 때면 에너지 20%를 소비합니다. 작업하는 뇌는 작업하는 근육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뇌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과거에 이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뇌 속에 저장된 무의식적인 규칙과 모형을 인식합니다.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브랜딩의 원리입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객을 세분화하고 또 우리 제품을 어떤 고객의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브랜딩 또는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